어서 오세요. 제가 원래는 어젠가 그젠가 이거를 찍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녹음을 끝냈으나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아서 엄청 좌절한 상태로 그래서 공포게임을 편집해서 올려버렸어요. 수다 떨 게 너무너무 많은데 수다 떨 만한 적당한 게임도 하고 있지 않고 책 읽으면서 수다를 떨 수도 없고 해가지고 잘 쌓아놓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벽장 속의 치오 어디까지 읽었냐면요. 어쨌든 게이타는 아직 28, 준코와는 벌써 넉 달째 만나지 못했다. 초반부에 옷 입은 채 나오는 장면은 빨리 감아 돌리고 본편에 들어갔을 즈음 바지를 내리고 거시기를 손에 쥐었다. 실례합니다. 까지 나왔어요. 오늘의 벽장 속의 치유 마지막 편 시작할게요. 우와! 단번에 오그라든 거시기를 티슈 상자로 감춘다. 치유는 양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중지와 약지 사이가 한참 벌어져 있다. 지금 바쁘거든. 좀 이따 나와줄래? 활동사진 보고 싶어. 마침 젊은 아내가 오이를 요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한다. 아마도 TV 이야기인 모양이다. 활동사진 보는 거 처음이야. 오이가 고야로 바뀌어 있었다. 황급히 TV 화면으로 돌린다. 동물 다큐멘터리 영상이 나왔다. 호오. 치유가 감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멧돼지다. 아니야, 하마야. 용이다. 무서워라. 기린이거든. 바지 지퍼를 올리면서 화면에서 50cm 떨어져 정좌하고 있는 치유에게 말을 건넸다. 그건 그렇고 생각났냐? 네가 왜 죽었는지. 원숭이다, 원숭이. 고릴라야. 어이, 얼른 기억 좀 해보라니까. 언제까지고 여기 있을 순 없잖아. 그제야 게이타 쪽을 바라본 치오의 눈썹과 입술이 8팔자 모양이 되어 있었다. 아니 그니까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조금 찜찜하잖아. 내가 재주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밥버러지라서? 아니, 치오는 밥버러지가 아니야. 재주가 없지도 않아. 자세히 보면 애교 있는 얼굴이라고. 달래줄 생각이었는데 대체 뭘 착각한 건지 짧은 다리를 기모노 안에 숨기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게이타를 바라본다. 오해 마라. 방송이 끝나고 광고가 흘러나왔다. 게이타가 리모컨을 손에 들고 차례차례 다른 화면을 불러내자 치오는 비명에 가까운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친다. 어떤 게 좋니? 맘에 드는 걸로 봐도 괜찮아. 아까 발가벗은 남자랑 여자. 역시 악령일지도 모른다. 그 후 일주일 새에 3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2곳은 경력자 채용 박람회에서 감이 좋았던 유통 관련 중소기업. 나머지 1곳은 헬로워크에서 찾아낸 작은 출판사로 그림책 및 아동도서를 잡다하게 출판하고 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미니 커뮤니케이션 잡지를 만들던 때가 그리워져서 재미삼아 면접을 보긴 했지만 궁상맞아 보이는 잡거 빌딩에 고리적 신문이며 잡지들만 죄다 모아놓은 헌책방 같은 사무실을 보자마자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어디나 채용을 전제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단다. 몇 달 넘게 지고 있던 짐을 가까스로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누군가와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어져서 게이타는 오래간만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다. 우선 학창시절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 옛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사표 내길 잘했다. 우리는 끄덕없겠거니 생각했는데 요즘은 영 불안해. 다짜고짜 푸념부터 늘어놓기에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있지만 정작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 옛 동료들의 근황을 묻는 척하면서 넌지시 준코에 대해 물어보았다. 사내 연애에 그다지 너그럽지 못한 회사였기에 2사람이 사귄다는 사실은 같은 과에 있던 이 친구에게도 얘기한 바 없다.
그러고 보니 나가시마 준코. 그 사람은 잘 지내고? 나가시마? 유급 주간했더라야. 또 해외여행 간다더군. 아무튼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 이과는. 역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엔 꼭 뉴질랜드에 데려가줘야지. 근데 누구랑 갔는지 아냐? 응? 보나마나 고마저 하실걸? 요즘에 그 두 사람 찰싹 붙어 다니니까 다들 켜집어. 유급 휴가 낸 날짜까지 똑같더라고. 뉴질랜드 몇 밤 며칠이니 하는 팸플릿을 둘이서 들여다보고 있더라니. 뭐 이를테면 혼전여행 그런 건가? 아, 그래? 가슴속에 볼링공이 처박힌 기분이었다. 고마자와 씨야 요즘 외부 마케팅부에서 한창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과장지 풀뽑기까지 해주면서 말이지. 하여간 나가시마도 얌전한 얼굴을 해가지고서 꽤나 계산이 빠르다니까. 남자 고르는 솜씨가 여간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죄 취업은? 평정을 가장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적당히 말끝을 흐리고 전화를 끊었다. 맥주를 마시자. 아니, 좀 더 독한 술이 좋겠다. 편의점에 가서 위스키를 한 병 사왔다. 간 김에 사온 칼피스 캔을 따고 육포 포장지를 뜯어서 테이블에 놓는다. 혼자 마신들 무슨 흥이 나리. 이윽고 뒤에서 소리가 났다. 먹어도 돼? 칼피스 마셔도 돼? 뒤도 안 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햄스터처럼 조심조심 육포를 뜯어먹는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술잔을 비운다. 침묵을 견디다 못해 입을 연 쪽은 유령이었다. 8시부터 퀴즈 밀리언웨어 봐도 돼? 그 활동 변사의 얼굴이 걸작이야. 하이나로 한싸라고 할 때 말이야. 치호는 현실 세계에 완전히 익숙해진 모양이다. 게이타 이상으로. 부럽다. 그런데 하이나로 안싸가 뭐지? 몰라. 그렇게 마시면 몸에 해로워. 양주는 독하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같은 말투로 말한다. 됐어. 왠지 오늘은 이상하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치? 애써 웃는 얼굴로 치호를 돌아보았다. 상학이라는 걸로 좀 봐줬으면 싶은 게 있는데. 앨범 안에서 사진을 몇 장 꺼냈다. 준코의 사진이다. 이리 화장을 해서야 어찌하노.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해주면 돼. 금갑이 크구먼. 욕심이 많을 상이야. 어미수로 보아하니 음기가 성하겠고 하정에 마가 많이 낀 데다. 상학 전문 용어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때만은 유독 노인네 같은 난해한 말씨를 쓴다. 그만 됐고 딱 잘라 말한다면? 변변한 여자는 못돼. 허영과 무력덩어리. 남자를 물고 늘어줄 상이야. 거짓말 아니지? 하이나로 한싸. 무슨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거야. 그 순간 치호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가느다란 눈을 끔뻑이며 게이타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왜 소리쳐? 미안. 내가 어떻게 좀 됐었나 봐. 목욕하고 올 테니까 너 편할 대로 있어. 욕조에는 들어가지 않고 샤워만 했다. 몸의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차가운 물줄기를 계속 뒤집어 썼는데도 가슴속 볼링공은 16온수로 늘어났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에는 퀴즈 프로가 끝나고 TV 화면은 기상 예보로 바뀌어 있었다. 내일의 날씨에는 흥미가 없는 모양이다. 치호는 옷장 위에서 발을 대롱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평소의 노파 같은 목소리가 아니다. 높고 맑은 아름다운 노랫소리였다. 무슨 노래냐? 카투사의 노래. 좋은 노래네. 출근기로 자주 들었어. 하나씨랑. 하나씨가 누군데? 치우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고 나서 서글픈 듯 말했다. 잊어먹었어. TV 화면이 해외 음식을 소개하는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예전에 아이돌 가수로 활약하던 리포터가 어딘가 남쪽 섬에서 원주민에게 끼치는 폐는 생각지도 않고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다. 치호가 옷장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와 다시 TV 앞에 붙어 앉는다.
리포터가 돼지 통구이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가여워라! 그럼 먹지 마. TV가 쉴 새 없이 배설해 대는 만년 조증 상태의 목소리에는 어지간히 익숙해졌으련만 오늘 밤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치오가 불쑥 말했다. 여기다! 여기가 뭐? 화면을 가리킨다. 아까 나온 리포터가 동남아시아의 리조트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열대 과일을 보고 교성을 지르는 참이었다. 우와, 맛있겠다! 나는 여기서 죽었어. 하지만 여긴 일본이 아닌걸? 정말 근사하군요. 산의 모양이 똑같아. 그럴 리 없잖아. 잘 생각해봐. 무언가를 떠올리려 할 때면 늘 그렇듯이 치오가 천장을 올려다본다. 눈을 반쯤 감고 단발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젠지로 삼촌 집에 남자가 왔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면서 나가사키로 데려갔어. 예쁜 떼떼옷을 사줘서 배에 탔어. 리포터가 갑자기 신묘한 표정으로 대본에 써있는 듯 싶은 대사를 읽기 시작했다. 이곳은 일찍이 가라유키라 불린 여성들이 살던 창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난 때문에 일본에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팔려간 비운의 여성들의 묘가 지금도 남아... 아, 맞다. 오시마 씨의 십자가 무덤이 있어. 가라유키였던 거냐? 여기 가라유키 하고 주석이 달려있어요. 19세기 후반 동남아시아, 필리핀, 캘리포니아 등지로 팔려간 여성들을 가리킴 가난한 가정의 여자아이들을 주로 성매매 목적으로 해외에 팔아넘김이라고 써있네요. 젠지론가 하는 숙부가 팔아넘겨 버린 거다. 게이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치오가 멍하니 돌아본다. 이곳에서 뭘 했는지 기억 안 나니? 치오가 천장을 쳐다보기에 서둘러 말했다. 아, 괜찮아. 생각해내지 않아도 돼. 차라리 기억 못하는 편이 낫다. 치오는 단발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귀한 거라도 되는 듯이 남은 칼피스를 마저 마셨다. 이럴 때 보면 천생 어린애다. 나이로 보면 중학교 1, 2학년쯤. 이런 어린아이를 팔아먹는 것도 모자라 몸 파는 일까지 시키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놈들이다. 게이타의 무거운 가슴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무해. 개그맨이 벌칙으로 엄청나게 매운 요리를 먹고 오버액션하는 화면을 등잔만한 눈으로 보고 있던 치오가 불쑥 중얼거렸다. 생각났어. 말라리아야. 말라리아? 병 말이야? 응, 나는 말라리아로 죽었어. 시온스레 말한다. 보통은 요양소로 가는데 나는 이상한 오두막으로 데리고 갔어. 재주도 없고 손님도 없었으니까. 약을 주지 않아서 슬펐어. 그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관상은 볼 줄 알면서도 친척이나 매춘업소 인간들이 어떤 놈들인진 몰랐냐? 80년도 더 지난 일에 자신이 화를 내봤자 뭐하겠냐만 화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찌닥 아빠. 괜찮아? 치오는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는 말을 입에 올렸을 뿐이다. 아빠가 아니잖아. 화를 내도 시원찮은 판에. 친척한테 재산을 몽땅 뺏기고 팔려간 거라고. 병원비가 아까워서 진찰 한번 못 받게 하고 약도 안 주고 두는 멀쩡히 뜨고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화를 내야 된다니까. 화를 내? 치오가 눈썹을 치켜 올리는가 하면 입술을 삐죽 내밀기도 하고 이를 드러내 보였다가 누나를 막 굴려보기도 한다. 한바탕 묘기 대행진을 하고 나서 말했다.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잊어버렸어. 게이타의 위장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더니 폭발했다. 어쩜 그러냐 너. 14년을 살면서 뭔가 즐거웠던 일이 한 가지라도 있었어? 천장의 나뭇결을 쳐다보면서 치오가 말한다. 아이스크림 맛있었어. 배 타고 멀리 가는 거 즐거웠어. 고작 그것뿐이야?
아버지랑 아사쿠사에 갔어. 목마 태워줬어. 고롭게 먹었어. 맛있었어. 그게 다야? 치호의 입술이 뾰족해지고 뺨이 붉게 물들었다. 엄마랑 기차 탔어. 양복 사줬어. 단팥죽 먹었어. 맛있었어. 그래, 그거야. 지금 넌 화가 나 있어. 그 상태로 가면 돼. 좀 더 화를 내. 치호는 망가진 MD 컴포넌트처럼 말을 계속 토해낸다. 토라노야의 양갱 맛있었어. 캐러멜 맛있었어. 아버지가 선물로 사온 스시 맛있었어. 남양 바다 예뻤어. 레코드 잔뜩 들었어. 하나씨가 단발이 어울린다고 말해줬어. 서양 사람한테 노래 잘 부른다고 칭찬받았어. 야자열매 맛있었어. 새우 맛있었어. 저녁 노을 예뻤어. 파도소리 기분 좋았어. 계속 들었어. 죽을 때까지.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떠들어댔으니 당연하겠지만 심하게 목이 메기 시작했다. 게이타는 치요의 실온과 같은 온도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알았어. 이제 됐어. 내가 대신 화내줄게. 게이타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고 배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밤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몸속 깊숙이 자리한 무언가 무겁고 뜨거운 뭔가를 토해내듯. 나쁜 놈아! 8층 팡룡회의 창문이 열리고 무시무시한 욕설이 날아들었다. 2층 어딘가에서는 고양이의 울부짖음 비슷한 여자 목소리. 2층에서도 사람이 산다는 걸 처음 알았다. 301호에서는 어째서인지 박수 소리. 치요가 눈을 깜빡이며 게이타를 바라본다. 그러고는 무척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좋겠어. 나도 그럴래. 벽장의 장지문을 열려는 치요에게 말을 건넸다. 내일은 육포 더 많이 사다 줄게. 배가 터지도록 먹여줄게. 칼피스도. 고마워. 곤도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온 건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연락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뭔가 말을 하기도 전에 게이타의 입을 막기라도 하듯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화내시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쪽 맨션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로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든 방도를 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좋은 영매사를 수배해 놓았으니. 그만 됐어요. 신경 안 쓰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대부분의 방을 저희가 중개하고 있으니 언제까지고 그렇게 내버려둘 수도 없지요. 재령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절반을 부담할 테니. 됐다니까요. 필요 없다고요. 그럼 60%는 어떠십니까? 됐다잖아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미 늦었다고. 유령의 신상 이야기를 들은 데다 성불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해버렸단 말이다. 점심 무렵 셀프 빨래방에서 돌아와 보니 차체에 곤도부동산이라고 써있는 밴이 맨션 앞에 주차해 있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아니나 다를까 게이타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방 안에는 곤도 부동산 주인과 또 한 사람. 엑스제팬 추종자라도 되나 싶은 시커먼 드레스 차림의 깡마른 여자가 있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줄타 중이시기에 도리 없이. 지금 옆방의 재령을 마친 참입니다. 여기 이 선생님 말씀이 2층 전체에 악령이 씌어 있다기에. 여자는 게이타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싸구려 SM 용품 같은 수상쩍은 도구를 휘두르면서 으스스한 목소리를 흘렸다. 역시 보이는군. 악령이야. 옷장 위에 치요가 있었다.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영매사와 부동산 주인 모두 태연한 얼굴이다. 치요는 게이타 이외의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본인이 더 악령처럼 보이는 안색 나쁜 말라깽이 여자가 전혀 엉뚱한 방향을 응시하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이승에 한이 많은 남자의 영이로군. 이 여자 사이비다. 괜찮아. 치요에겐 아무지도 못해. 사이비 영매사가 괴상망측한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는 말은 엉터리여도 주문에는 뭔지 몰라도 위력이 있는 것 같았다.
가늘게 떨리던 치요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단발머리를 자동차 와이퍼처럼 흔들고 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안심하세요. 비용은 7대 3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됐다잖아. 저 사람은 사이비야. 내가 본 건 여자라고. 작은 여자애라니까. 영매사와 부동산 주인 앞에 버티고 서서 문 쪽을 가리켰다. 부동산 주인은 기막혀하는 표정을 짓고 영매사는 모르는 척 계속 주문을 읊었다. 그만해 나가! 늦었다. 돌아보았을 땐 이미 옷장 위에 있던 치요가 사라지고 없었다. 오후 7시 50분. 테이블에 육포와 칼비스 워터를 올려놓았다. 이제 곧 치요가 좋아하는 동물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8시가 지나도 치요는 나타나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가다랑어포와 매실 장아찌 주먹밥을 사다 놓아 보았다. 그 사이 동물 다큐멘터리가 끝나버려서 9시부터 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틀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치요는 나타나지 않았다. 게이타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이국 땅에서 겨우 14살 나이에 죽은 소녀를 또 한 번 죽이고 말았다. 이틀 후 게이타는 취직 자리를 결정했다. 슈요샤. 직원이 10명 남짓한 영세 출판사다. 월급은 짜고 보너스도 없고 사무실도 꾀죄죄하지만 돈을 주지 못하는 고객에게 몇백만 엔이나 하는 시계며 모피코트를 강매하거나 상사집에 풀뽑기를 하는 것보다야 훨씬 제대로 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쳐도 회사 근처로 옮길 생각이다. 이번엔 욕실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 맨션에 더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침대와 2인용 소파는 전부터 탐내던 요만 씨에게 선물하기로 했다. 침대가 있으면 위에 2사람, 아래에 2사람, 요컨대 반평 방에서 4사람이 잘 수 있다고 한다. 해체한 침대를 옆방에 가져다 주자 요만 씨는 일본인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만면의 미소를 띠며 기뻐해 주었다. 고마워요. 정말로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요만 씨에게는 일본인 여자친구가 생긴 눈치다. 그 때문인지 일본어 실력이 급속도로 늘었다. 잘 됐네. 곤도 씨한테 들었어요. 부다 이제 안 나온다고. 예. 이젠 띠닥 아빠네. 요만 씨의 동료들도 입을 모아 말한다. 아빠. 게이타는 눈꽃만큼도 아빠가 아니었다. 요만 씨에게 물어본다. 저 요만 씨, 모국에서도 굴착기 운전기사였다고 했죠? 맞아. 저쪽에서도 똑같은 일 했어요. 어느 날 땅 파고 있을 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일본에 가자고. 어째서일까? 인간이란 불가사의해. 그러게요. 정말 불가사의하다. 우리나라에는 부다가 많아. 그래서 알아요. 그거 나쁜 부다야. 그런가? 나한테는 부다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렸어. 부다가 보이는 우리 할머니한테서 들었어요. 밤중에 소란 피우는 부다는 아주 나쁜 부다야. 그렇지 않았어요. 엉겁결에 그런 대사가 튀어나올 뻔했다. 치오는 악령 따위가 아니다. 남을 저주하고 원망을 일삼는 악령은 바로 인간들이다. 곤도 씨도 그랬어요. 그 부다는 공부가 힘들어서 방을 가스 폭발시켰대요.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죽이려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303호 부다 말이야. 당신 옆집이 부다방이라고 나 말했잖아. 정신 차려 이 흐리멍덩 씨. 당신이란 사람은 진짜 맨날 속 위에 경액기라니까. 게이타는 303호실 앞에 섰다. 어떻게 된 건지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게이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책상도 포스터도 와세다대 입시까지 앞으로 150일이라고 써붙인 종이도 없다. 아니, 애초에 제대로 된 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욕실 문이 없다. 부엌 천장과 벽은 새까맣게 타있다. 유리창은 전부 깨지고 유리 대신 비닐 시트가 발라져 있었다. 현관에 언젠가 게이타가 두고 간 타월만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 믿을 수가 없다. 같은 맨션에 유령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
여긴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곳일까? 특수한 자기장 위에라도 세워져 있는 걸까? 그렇다면 치호는 얼떨결에 말려들어 사라져버렸단 얘기다. 가엾게도 유령이 되어서까지 박복하다니. 침대와 소파가 없어져서 휑한 방은 혼자 있으려니 너무 넓은 느낌이 들었다. 게이타는 한숨을 쉬고 굼뜬 동작으로 테이블 위에 육포를 치우다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렴풋이 기억하는 카투사의 노래다. 카투사 가엾구나 이별의 쓰라림 쓰라린 이별의 눈물 사이로. 그 다음이 뭐였더라? 잘 부른다고는 할 수 없는 게이타의 노래를 뒤쫓듯 또 하나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고음 파트를 연주하는 관악기처럼 높고 맑은 소리. 바람은 들판을 날고 날은 저문에.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옷장 위에 치호가 있었다. 무사했구나. 무서워서 내내 벽장에 숨어 있었어. 다행이다. 왜 기뻐하는 거야? 난 유령인데. 아니, 모처럼 치유를 성불시켜줄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사라져버린 게 아쉬워서. 좋은 생각이 있어. 아버지 어머니 묘를 찾아줄게. 같이 거기에 가자. 고마워. 그때까지는 여기에 있어도 돼. 하이나로 안 싸? 하이널 안 써. 너한테는 여러 가지로 빚을 진 것 같아서 말이야. 치호가 짧은 다리를 까딱거리며 말했다. 띠닥 아빠. 여기까지 마지막 편이었어요. 나름대로 반전도 있고 저도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었어요. 전 되게 재밌게 읽기는 했는데 이번 작품은 이상하게도 찍을 때마다 막 여러 번씩 계속 다시 찍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피곤한 작품이었어요. 수다 떨 거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수다용으로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되나 아니면 뭔가 파밍을 하는 게임을 수다용으로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하여튼간 봄이 왔네요. 우리 읽어주는 예니밍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들고 올게요. 그럼 안녕. 스습.